트위터 안에서 링크나 주소를 공유해서 그걸 타고 한 번 더 들어가면 걸러지지 않는 영상들이 나오는, 애들이 막 텔레그램 쓰는데요, 아니면 뭐 포핀이라는 인터넷 브라우저 쓰는데요, VPN 안 걸려요 등등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너가 아는 이 우회하고 몰래 보고 하는 방법, 너만 할까? 다른 사람들도 할까? 방심하지 마. 자만하지 마. 언젠가 걸릴 수 있어. 가해자한테 사고 요청해서 자백 받아내고는 이시훈의 와이미 TV. 안녕하세요. 와이미 성교육 강사 이시훈입니다. 또 좀 민감한 주제인데 네. 한국 야동이나 포르노에 대해서 네. 해주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성착취물, 이제 야동, 음란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순한 맛이라면 이건 좀 매운 맛입니다. 그렇다고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까지도 접할 수 있다, 이런 걸 알아두셨을 때 활용도가 생길 수 있다. 크게 두 가지 결에서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첫 번째는 정말 성표현물, 즉 배드신 정도의 영상물이 아닌 성관계를 묘사하지만 그 안에서 과장된 내용들을 볼 수 있는 부분. 두 번째는 한국 야동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 컴퓨터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사용 기록을 여러 가지로 좀 보게 됐을 때 이건 너무 세다 싶은 영상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중1, 중2 정도 되면 이제 이런 아이들이 조금씩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성착취물 사이트, 야동 사이트를 접할 때 이제 해외 서버에 있는 해외 사이트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 수위도 다르고 제재 수단도 다른데, 포르노허브닷컴이라는 사이트나 엑스비디오라는 사이트 되게 두 개가 제일 유명한데, 그 외에도 뭐 조개모아, 18모아, 주소모아 이렇게 음란물 사이트를 쭉 모아놓고 거기에서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놓는 사이트들이 있고, 비슷하게는 이제 트위터 야동이라고 좀 있습니다. 트위터 안에서 링크나 주소를 공유해서 그걸 타고 한 번 더 들어가면 걸러지지 않는 영상들이 나오는, 그리고 이제 다크웹에서 야한 영상, 성착취물이 거래되기도 하고, 이제 틱톡에서 댓글에 써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1대1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수와 한 사람의 관계, 폭력적인 거, 가학적인 거, 소년, 소녀가 나오는 영상물, 엽기적인 것, 정말 별의별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을 식별하셨다, 혹은 예상이 된다, 그러면 교육자에게 교육을 진행하시거나 부모의 개입이 필요하실 수도 있다.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상을 보게 된 과정에 대해서 접근도 필요합니다. 일단 어머님들이 이걸 잘 모르셨고 사이트 이름 알려주셔도 접속해 보려고 했을 때 막힐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쉽게 접근 안 되도록 정부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많이 차단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도 많이 차단이 된 편이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해외 서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VPN이라는 걸 이제 우회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내가 그 나라 사이트 접속을 쉽게 하려고, 자 어쨌든 우회해서 접속하는 것 자체가 좀 위법할 수 있고, 정보통신부나 이제 여러 유관기관에서 처벌하려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라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프로그램을 쓰는 거 알겠고 성인들도 많이 쓰는 거 알겠고 한데 이게 위법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작정하고 하면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 트위터를 쓰는 거 뭐라고 하기 어렵지만 트위터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한 검열이나 제재가 우연에 맡기는 상황까지도 좀 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 안에서 보게 된 영상도 너무 위험하고 처벌될 근거도 되기도 하더라. 애들이 막 텔레그램 쓰는데요, 아니면 뭐 포핀이라는 인터넷 브라우저 쓰는데요, VPN 안 걸려요 등등 얘기를 할 수 있어요. N번방 사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텔레그램도 정말 운영 주체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못 잡을 것 같았어요. 근데 40여 개 국가 이상이 공조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결과를 끌어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가 아는 이 우회하고 몰래 보고 하는 방법, 너만 할까? 다른 사람들도 할까? 다른 사람도 알겠지. 근데 그 다른 사람들 안에는 경찰, 검찰, 정부 관계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방심하지 마. 자만하지 마. 언젠가 걸릴 수 있어. 지금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문제되면 돌이킬 수 없어. 이건 지금 멈춰야 돼. 아무리 부모여도 성에 대해서 너만큼 모르고 너희들의 문화를 모른다 해도 내 자식이 유리밭에 걸어가는 걸 그냥 방관할 부모는 없어. 통제할 거야. 네가 마약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 뭐 니네 세대는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모는 없을 거잖아. 너도 네 자식한테 그럴 거잖아. 요거 선 넘어가면 나 못 도와줘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 야동이라는 건데요. 국내에는 이제 성표현물은 가능한데 남녀의 성기가 완전히 묘사가 되는 것들은 이제 막힌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도대체 한국 야동은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이 성착취물 사이트에 들어가면 인터넷 BJ, 아프리카 BJ 뭐 이렇게 개인 방송하시는 분들 야동 모음, 서양 야동 모음, 야한 애니메이션 모음, 웹툰 모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한국 야동이라는 게 굉장히 핫한, 제일 위에 많이 뜨는 카테고리이기도 합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페이스북, 인스타 댓글에서도 종종 보이는 게 17세 땡땡시 사는 여자 야동 이거 볼 사람 들어와, 뭐 디스코드, 카톡 오픈 채팅방 여러 군데서 이런 식으로 뜨기도 해요. 약간 기시감이 들고 내 옆 동네거나 왠지 한국 사람이야. 근데 야한 영상에서 성관계 하는데 한국말이 들려. 그럼 뭔가 좀 더 리얼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야한 영상 배우가 없으니까 그럼 진짜 리얼인 거 아니야 이거? 봐야지? 라는 심리로 접근하게 되는 게 좀 많습니다. 포인트는 이 한국 야동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대부분 몰래 찍힌 것들이 좀 많다. 동해안에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몰래 찍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 안에서의 또 대부분이 이제 남성이 찍는 경우가 많고 여자만 나오게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가 나오더라도 얼굴 모자이크 처리, 그것도 자기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은 그대로 노출되도록. 이런 것들을 보게 될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그 영상을 찍어놨다가 헤어지고 나서 좀 복수심에 뿌리거나 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 여성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무섭고 두렵겠죠. 내가 성관계한 영상이 어딘가에 올라갔다. 그럼 솔직히 내 엄마 아빠도 친구도 직장 동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찾아볼 수도 있지만 주변에서 봤어? 당신 아들이 야한 영상에 나와. 당신 딸이 야한 영상에 나와. 뭐 확인해봐야 되지 않아? 라고 해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모든 걸 잃을 수 있고 온 세상에 내가 발가벗겨진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설명하는 편이에요. 조사기관에 따르면 이렇게 자기 영상에 올라간 피해자들 중에 90% 정도가 여성이었고 93% 이상이 굉장히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그리고 51% 정도의 여성이 극단적인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더라. 나는 아예 안 본다. 한국 어쩌고 뭐 이렇게 리얼한 영상, 일반인 영상 이딴 식으로 뜨면 절대 클릭 안 한다. 내가 그걸 클릭하면 조회수가 어쨌든 트래픽이 올라갈 텐데 그 올라간 숫자만큼 압박감을 받아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냐. 내가 그 여성을 죽이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하나 더. 이 영상물들을 지워주려고 노력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시 지자체에서 이런 영상물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워주려는 예산이 있고 실제로 24시간 활동도 하고 있고요. 디지털 장의사라고 할 만큼 한 업체들이 있어서 이 영상들 업로드된 거 지워주려고 노력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법무부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TF가 꾸려져서 활동을 잘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영상을 내가 볼 수 있었다는 건 피해자가 삭제 요청을 못하는 환경일 수도 있다는 뜻이고 그렇다는 뜻은 그 영상이 이 세상에 안 계실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내가 그 여성, 그 상대방을 죽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미 돌아가신 분 걸 내가 희희낙낙 보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너희와 나, 우리 모두 그 정도 수준 사람 아니지 않냐. 너와 내가 만약에 보게 될 수 있는 그 영상 속 여성은 그냥 성적 행위, 성적 표현을 하려고 했던 그냥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너와 나와 똑같은 존재다. 초등학교 졸업 앨범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고 자기 꿈이 있고 주변 지인이 있고 엄마, 아빠, 친구 이런 관계가 있는 똑같은 존재다. 나랑 버스를 지나쳐가면서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고 옆집 딸일 수도 있다. 단순히 성에 대한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나랑 똑같은 존재로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좀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 근데 그 여성이 찍힌 거면 동의한 거 아니에요? 대화하는 여성도 있던데 그 사람은 즐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아이들이 꽤 있거든요. 대다수는 어떤 이유로 찍으셨냐면 아예 인식이 없어서 서로 좋아했으니까 찍은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가해자가 안심을 시켰대요. 내가 너 폰으로 찍을게. 너가 원하면 지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몰래 백업을 해놔서 나중에 뿌리는 경우도 많았고 제일 비겁해 보였던 사례는 나 성적인 욕구 세다. 솔직히 인정한다. 근데 너 다음 주에 생리 아니냐. 그동안 우리 스킨십 안 할 거 아니냐. 내가 딴 여자 보고 하는 게 좋냐. 그냥 너 보고 하고 싶다. 난 널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습을 담아놓자. 라고 해서 설득해서 찍어서 그걸 나중에 뿌려버린 케이스도 있었다. 이거는 애정이 껴있는 연애, 감정이 껴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하나라고 보긴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우리가 그걸 대하는 태도, 소비할 것인가 말 것인가, 클릭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서 발을 떼주는 태도가 있으면 세상을 바라본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럼 우리 이런 피해자들이 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언젠가 해결했어야 할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계속 바뀝니다. 여기가 끝이 아닐 겁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각종 이슈들은 계속 생길 건데 저희가 손 놓지 않고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쪽에 관심 가져주시고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